안녕하세요. 뚝설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생각지 못한 반전이 있었던 사연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줌마랍니다. 저는 내 나라 한국에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미국인, 아버지가 한국인인 혼혈아랍니다. 저희 아빠는 80년대에는 아주 드물게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다고 해요. 지금도 미국 유학은 드문데 그 당시에는 미국 유학이 정말 잘 사는 집안만이 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잘 사시기도 하셨고 워낙 넓은 세상을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아빠를 미국으로 보내셨는데 글쎄 거기서 엄마와 캠퍼스 커플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대학만 미국에서 졸업하려 한 것이지 미국에서 눌러 살 생각은 없었다 합니다. 고민하던 엄마와 아빠는 결국 한국으로 왔고 정식 결혼 허락을 받아 부부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제 밑에는 동생들이 2명이 있답니다. 저희 세 남매는 생김새가 전부 달라요. 장녀인 저는 엄마를 닮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 아빠를 닮았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않으면 혼혈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밑에 제 여동생은 누가 봐도 혼혈아처럼 생겼는데 말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유전자가 신기하다며 늘 웃곤 했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러 미국을 가긴 하지만 제가 살아온 나라는 한국이고 저는 늘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제가 혼혈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한국어를 잘 하느냐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오히려 영어를 못한답니다. 제 어설픈 영어 실력을 보여주면 다들 웃곤 하지요. 저희 엄마도 이제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익숙하다면서 영어 까먹지 않게 공부를 할 정도이니 저희 가족들은 뼛속까지 한국인이지요. 제가 30대 초반까지는 이 나라 저 나라 여행 다니면서 정말 재밌게 살았답니다. 저는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었고 휴가 때마다 외국을 나가서 여행을 하면서 싱글 생활을 누구보다 즐기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제게 한 남자가 다가왔답니다. 그 남자는 여행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1살 많은 오빠였는데 제가 동호회에 처음 나갔던 그날부터 제게 너무도 잘해주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답니다. 저 역시 그 오빠의 자상한 면, 매너 좋은 모습에 반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방 연인이 되었답니다. 저희는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정말 재밌게 연애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그때까지 결혼이 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워낙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런지 30대에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은 전혀 없었네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40대에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했지요. 제가 이렇게 태평한 소리를 하면 남자친구는 그럼 아이는 언제 낳냐고 그럽니다. 제가 말했지요. 40대에 낳아도 되고 안 생기면 안 낳고 둘이 살아도 그만이지.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자유로운 성격의 남자친구이지만 가정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사는 게 최고야. 물론 남자친구의 입장도 이해가 갔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다 보니 결혼을 하자는 남자친구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고민에 빠졌답니다. 결혼이라. 결혼을 하면 자유롭게 여행도 못 다닐 거고 내가 하던 취미생활 같은 것도 하기 힘들 것이고 더구나 아이를 낳으면 일도 관둬야 할 것인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사귄 지 2년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는 제게 반지를 주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했어요. 이 프로포즈를 받지 않는다면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할 것 같았답니다. 남자친구는 결혼 전제로 저를 만나는 것이잖아요. 나이만 먹도록 남자친구랑 연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가정을 이뤄서 사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엄마 아빠는 보수적인 한국 시댁에서 혼혈인 저를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혼혈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별로 크게 개의치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혼혈이란 말은 들었다.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을 줄 알았는데 혼혈도 다 생김새가 다른 모양이구나. 너는 말 안 하면 그냥 한국인 같다. 칭찬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말에 저는 하하 웃고 말았지요. 어쨌든 양가 인사는 무사히 끝났고 저희 엄마 아빠도 듬직한 사윗감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시댁에서는 저희 엄마가 한국말을 너무도 유창하게 하니까 놀라며 웃더라고요. 어쨌든 한참 결혼 준비를 해나가고 결혼하기 한 달을 앞둔 시점에 저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늘 규칙적이던 생리가 끊겨서 설마 하는 생각에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2줄이 나온 것이지요. 처음에는 아득한 심정이었지만 사실 결혼 날짜도 잡았고 나이도 있겠다. 뭐 걱정할 것은 없었지요. 다만 좀 창피하긴 한데 양가에 알리니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이셔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도 갑작스런 일에 정신이 없었지만 하늘에서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막이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했어요. 남자친구는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싱글벙글이었답니다. 원래 길에서 아이만 봐도 좋아하던 사람이니 제가 아이 가졌다니까 아무 걱정 말고 쉬기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습고 귀여웠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 갔어요. 신혼여행을 비행시간이 10시간 넘는 곳으로 정했었기 때문에 임신 초반에 너무 무리가 갈 것 같아서 큰 금액을 손해보고도 그냥 취소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도 아이를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요.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단히 남해에 가서 좋은 호텔에서 휴양하고 왔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직장은 계속 다녔답니다. 저는 제 일에 애착이 많아서 아이를 낳아도 직장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때에 따라서 관둘 수도 있겠지만 다닐 수 있을 때까진 다녀야겠다 생각했죠. 물론 임신한 몸으로 직장 다니기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기쯤 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남편은 매일 제 배를 만지면서 태교를 해줬습니다. 성별이 딸로 나오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딸바보가 생기겠구나 싶었지요. 저희 시댁에서도 첫째는 딸이 좋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점점 배가 불러왔고 저는 그날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어서 회사에서 일찍 퇴근을 해서 산부인과를 갔답니다. 원래 남편도 같이 가고 했었는데 그날은 남편이 바빠서 같이 가지 못했어요. 저 혼자 병원에 가고 있던 중 택시에서 진통이 느껴졌어요. 설마 했지요. 가진통이겠지 했는데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30주를 막 넘긴 터여서 아이를 낳기에는 날짜가 한참 남았는데 저는 아이의 안위가 너무도 걱정되었어요. 병원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라며 병원 오는 날 아이가 나오게 되어서 바로 낳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저를 위로해줬답니다. 그리고 바로 진통이 왔고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1.7kg밖에 안 나가는 아주 작은 아이를 낳고 저는 한참을 엉엉 울었답니다. 남편도 바로 와서 제가 아이 낳는 것까지 모두 받고 저를 위로해줬어요. 아이는 바로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조산아로 태어났기에 여러 검사를 해봐야 하고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저는 너무도 슬퍼서 메일을 눈물로 보냈고 예약해둔 산후조리원도 취소했어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산후조리가 다 뭔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부모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아이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외쳤던 저는 온데간데 없어졌지요. 저도 아픈 아이 앞에서는 아이 걱정만 하는 평범한 엄마였답니다. 매일 모유를 유축해서 병원에 넣어주었어요. 아이는 다행히도 처음 걱정했던 심장 문제는 없었고 그 외 별다른 문제 없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조산을 했기에 제가 안아서 키울 수가 없고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에 의해서 보살펴졌지만 그래도 언젠가 제품에 오는 날이 있겠지. 간절히 퇴원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일찍 낳았을 그 즈음부터 남편의 태도가 묘하게 이상해지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저랑 같이 아이 보러 병원도 안 가고 바쁘다는 핑계로 저 혼자 가게 하고 제가 아이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주면 그러냐고 보고 넘기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 저한테 불쑥 묻더라고요.
근데 우리 우주는 누굴 닮은 것 같아? 저는 정신이 없어서 아이 외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저보다 훨씬 이국적으로 생겼더라고요. 어린 애긴데 쌍꺼풀도 짙고 저보다 더 혼혈스럽게 생겼더군요. 당신은 별로 안 닮은 것 같고 우리 엄마를 닮았나? 외할머니 닮았나 봐. 쌍꺼풀도 엄청 짙고 나보다 더 혼혈처럼 생겼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인상을 찡그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애가 엄마 아니면 아빠 닮는 거지. 무슨 외할머니를 닮냐? 전 그 말을 듣고 그런가 하고 넘겼습니다. 외할머니 닮을 수도 있지 하고 웃어버렸는데 남편도 피식 웃고 말더라고요. 아이는 다행히 병원에서 쑥쑥 커서 무사히 퇴원을 해서 집에 오게 되었답니다. 작은 아이를 직접 안아 모유를 먹이니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는 제가 산후조리를 너무 안 했다면서 와서 아이 보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정말 아이가 엄마를 닮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엄마를 닮은 백인스러운 외모였어요. 저는 딸아이 보면서 나중에 예뻐서 인기가 많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임신 때는 입이 번드르르하게 제가 아이 낳으면 잘해주겠다, 도와주겠다던 남편이 제가 아이를 막상 데려오니 안아보지도 않고 기저귀 한 번 안 갈더라고요. 회사에 다녀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매일 자버렸고 밤에 아이가 울면 달래는 건 모두 제 몫이었어요. 평일에 그러는 거야 이해가 가지만 주말에도 아이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는 아이 재우고 남편에게 정식으로 따졌답니다. 당신 육아에 너무 참여 안 하는 거 아니야? 애는 나 혼자 낳았어? 당신 아이이기도 하잖아. 나 가뜩이나 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삭신이 쑤시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 맨날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나도 힘들어. 쌓아왔던 화가 폭발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니까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 글쎄, 너는 애 낳은 엄마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애정이 생기지만 나는 남자고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애를 잘 보겠냐? 점점 커서 애교도 부리고 그럼 정이 생기는 거지. 난 아직 애한테 정이 안 생겼어.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답니다. 세상에 자기 애를 정이 안 간다는 아빠가 어딨답니까?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네가 원해서 생긴 네 아이인데 왜 정이 안 가냐? 누구는 처음부터 엄마였는 줄 아냐? 나도 지금 모든 것이 다 서툴고 힘든데도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너도 익숙해지고 노력하라고 했죠.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더니 짜증을 내며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이 나간 문만 노려보았습니다. 너무 화나더라고요. 정말 결혼 전에는 그런 사람인 거 몰랐어요. 남편이 나가고 바로 아이가 깨서 보채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수유를 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힘들게 재우고 나서 가만히 식탁에 앉아 생각을 했답니다. 남편의 태도가 너무도 이상했어요. 임신 때만 해도 저에게 집안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남편인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이렇게 변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남편에게 여자라도 생긴 것인가 의심이 들더라고요. 남자들은 여자가 생기면 제 자식도 못 알아본다잖아요. 그러다가 설마 아니겠지 하고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밤 늦도록 나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을 기다리다 저는 소파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즈음 잠이 깼어요. 거실에 있는 아이 침대에서 아이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외투가 걸려져 있는 게 남편이 들어온 모양이더라고요. 안방에서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이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 말소리가 들릴 시간이 아니었죠. 도대체 뭔가 싶어 살짝 열린 안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저는 몸이 벌벌 떨리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은 바로 이랬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이상해.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니까? 현주는 혼혈이어도 한국인처럼 생겼잖아. 근데 나도 안 닮고 현주도 안 닮고 무슨 완전히 백인처럼 생긴 애가 나왔잖아. 솔직히 혼혈 애들 물란해서 여행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잖아. 안 그래도 결혼 전에 여행 다녀온 적도 있고 얘 아는 백인 남자친구도 많다니까. 그런 놈들이랑 잤는지 알게 뭐야.
저는 덜덜 떨리는 와중에도 손에 든 핸드폰으로 촬영 기능을 켜서 남편의 말을 전부 동영상 녹음했답니다. 남편은 계속 흥분을 해서 말하더군요. 친자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숨기고 있으려고 해. 검사 결과 나와서 내 애 아니라고 하면 바로 이혼하려고. 혼혈 같은 거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순수 한국 여자랑 결혼을 했어야 하는 거였어. 외국 애들은 아무래도 문란하고 더럽고. 저는 그 말까지 듣고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버럭 소리쳤어요. 그동안 나를 의심하고 우리 애를 의심한 거야? 당신 그런 사람일 줄 정말 몰랐네.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 제 말에 남편이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애가 너무 안 닮았잖아. 그리고 당신 과거에 백인 사귄 적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혼혈이다 보니 그런 편견이 없어서 다양한 인종을 사귀긴 했지만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정말 어이가 없다. 그래, 친자 검사 맡겼다고?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남편은 친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도 제 딸아이는 남편의 친자가 맞다는 결론이었지요. 남편은 죽을 죄를 지었다며 제게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이미 저는 신뢰가 깨질 대로 깨진 상태였어요. 친정에도 알리니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시댁에서도 저를 의심해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동조했다는 것에 저희 가족 전체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절 믿지 않는 사람과 평생 살 자신이 없었고 그동안 아이에게 냉랭하게 대했던 것이 너무 화가 났답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딸 아이는 커갈수록 예쁜 외모가 나와서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외국인같이 생겼었는데 갈수록 아빠를 닮은 면들도 나오고 있어요. 남편이 그토록 의심했던 얼굴 생김은 커갈수록 한국인 느낌이 나오더군요. 결국 쓸데없는 의심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우연이라도 제가 남편의 의심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심을 한 사람과 평생 같이 살 뻔했으니까요. 남편에게 아이 보여주기 싫은데 법이 그렇지 않더군요. 남편도 아이를 볼 권리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열심히 오더니 여자친구 생긴 이후로는 아이에게 별로 관심이 없네요. 저는 오히려 그게 반갑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린데도 상황을 잘 이해해주니 고마울 뿐이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아이랑 여행이나 다녀올까 해요. 이제 데리고 다닐만 하고 아이가 제 여행 친구가 되어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톡설 라디오였습니다.